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안전지사의 5번째 공판, 안전지사 부인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김 씨 미투 폭로 이후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는 거는 지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건 아니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맞습니다. 안전지사 부인 민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은 많았는데 본인의 입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번이 처음이군요. 예. 근데 공판에서 사실 이 민 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번에 어떤 말을 본인 입으로 직접 할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던 부분이 부부 침실에 새벽 4시에 김지은 씨가 들어와서 봤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판도가 좀 뒤바뀔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얘기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민 여사가 안전지사의 굉장히 측근으로 나와서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멘트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너무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그려질 만한 사실을 얘기해서 새벽 4시에 리조트에 김지은 씨가 들어와서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어내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또 스토리이기 때문에 네. 예. 과연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어쨌든 부인 민 씨가요, 남편 측의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사실 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측근은 뭐 민 여사가 일방적으로 안전지사의 편만을 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개인적으로 또 조이사의 앙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사항을 얘기할 것이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안전지사의 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보다는 안전지사를 살리는 그 정치 동지로서 또 가족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살리는 역할에 치중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그 마음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런 재판에서 아내가 외도를 한 남편의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검찰 측의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반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 측 내지는 아니면 민사소송이라 한다면 예. 남편을 상대한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데서 이제 자기 입장을 그러니까 남편과 맞서는 상대로 나오지 남편 측에 쓰는 경우는 조금 이례적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피해자 간접적으로 어떤 재판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 부인도 피해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반대 때는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남편을 도와주러 나오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예. 네. 그래도 오늘 재판에서 물론 남편 측의 증인으로 나오긴 하지만 뭐 검찰 신문 과정에서 다른 증언들이 나오면 또 검찰 측에 유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문은 피고인인 안전지사 측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안전지사 측 변호인이 먼저 물어봅니다. 예. 하지만 그 물어본 것에 반대하는 내용을 검찰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뜻밖의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형사 재판에서 가족들 간에도 위증이 성립이 됩니까? 아니면 가족에는 위증이라는 건 없습니까? 이제 뭐 친척들, 친족 예. 상대라고 하죠. 친척들 사이에서 범죄가 성립이 한다는 건 당사자들끼리의 문제일 때고 예.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법원에 대해서 선사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예. 가족이라고 해서 위증이 성립이 안 되진 않습니다. 네. 가족이라도 위증죄는 그러니까 성립이 관계 되는 자체가 법원과 증인의 관계인 거지 가족끼리의 내용이 아닌 거죠. 예. 네, 오늘 부인이 어떤 말을 할지 정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예. 부인이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안희정 전 지사와의 러브스토리도 재조명받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아내를 큰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못났다고 욕먹어도 좋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큰 스승이라고 말할 정도로 뭐 예전부터 뭐 이유들이 있겠죠? 예. 뭐 첫사랑이라고도 하고요. 예. 83년도에 이제 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나서 89년도에 결혼했다는데 그야말로 캠퍼스 커플이고요. 뭐 저 안희정 전 지사가 나온 대학교가 80년대에는 여학생이 없기로 유명한 대학교였습니다. 예. 남녀공학이지만 그런데 그 도서관에서도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고 하고 사실 결혼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웠던 게 안 전 지사가 이제 학생 운동에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2차례나 옥고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도 묵묵히 응원하고 지켜줬다는 것이고 나중에 결국 이제 사실 결혼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그때는
취업이라는 걸 생각하기도 어려웠으니까. 예. 다만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 비서로 어떻게 이제 일을 하는 바람에 결혼까지 꼬리를 했다. 그 이유도 가장 든든한 동지였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안전지사가 그동안에 각종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특히 젊은 층에게 저 메시지가 많은 어떤 지지를 끌어냈었죠. 그렇군요. 네. 뭐 정치인들의 뭐 부인들이 갖는 다숙명이겠지만 사실 남편 뒤에서 묵묵하게 이렇게 네. 내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역시 민 여사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첫사랑인 그 대학교 시기에는 뭐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동지였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는 굉장히 묵묵히 뒤에서 내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역할은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고 남편 역시 나의 거울이 돼준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소중함을 드러냈었기 때문에 지금 과정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픈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정치인 부인들이 가지는 이 숙명이라고 여겼을까요? 성 스캔들로 논란이 됐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그를 용서했던 부인 힐러리의 얘기와 비교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 과거에 안전지사는 클린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클린턴 자서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당했던 고통이 저의 과오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이 저의 반성이고 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클린턴이. 네. 빌 클린턴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의 자서전을 보면서. 네. 부인이 오늘 어떤 말을 할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 김지은 씨의 보직을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바꾸려고 했다. 뭐 이런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전부터 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거를 눈치챘다고 좀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인은 미리 얘기를 하기를 예. 일방적으로 뭐 안전지사에게 유리한 얘기를 한다기보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뭐 느꼈던 것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녀 간의 내밀한 관계에 관한 문제가 된 것이고 네. 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부인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아까 박상희 소장이 얘기했었던 그 뭐 리조트에서 일하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캠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 같은 것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뭐 사생활까지 또 수집하라 그렇게 얘기도 한 그 적도 부분에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 그 출석한 증인이 예. 지금 민 씨가 안전지사의 부인이 김지은 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좀 모호했다는 증언을 했었는데 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고 또 강력히 반박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반대하는 얘기들도 아마 나오겠죠. 네. 자, 다섯 번째 공판에서 부인인 민 여사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김해공항 앞 진입로에서 질주하다 택시기사를 쳐 중태 빠뜨린 외제차 운전자 얘기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사고를 낸 분이 항공사 직원이었다면서요. 네, 이게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예. 3명 다 항공사 관련해 2명은 직원이었고 1명은 협력사 직원이었는데 운전을 한 사람은요 항공기 보안실 사무직원이었던 겁니다. 이 보안실이라는 데가 뭐 테러만 방지하는 게 아니라 안전 교육, 안전 맞습니다. 전력, 네. 안전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다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그 부서 직원이 이런 사고를 낸 겁니다. 예. 아니 항공업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이런 일을 벌인 거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안전에 관한 뭐 직원이었지 않고 그냥 일반 시민인 저 같은 사람도 공항에 들어섰을 때 이 청사로 들어가는 저 진입로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이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놓는 곳으로 그냥 그렇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커브를 돌 때는 속도를 줄이고 왼쪽으로 붙고 이러는데 게다가 저게 지금 보듯이 40km를 넘지 말아라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때 보면은 100km가 넘는 것으로 발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우리가 영상을 봐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속도로 막 질주하잖아요. 카 레이싱 하는 동승자가 것처럼. 스톱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만으로 지금 설명되기 어렵고 예. 본인의 차가 굉장히 좋은 차인데 약간 좀 과시하려는 좀 치기 어린 행동도 살짝 느껴지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티즌들의 비난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도 아니었다면서요. 그리고 보안 직원이면은 항공사의 뭐 이 공항의 뭐 위치나 어디가 커브가 어떻게 되고 정확히 아는 분 아닙니까? 텐데요. 그러니까 뭐 차를
외제차로 뭐 차를 과신을 한 건지 아니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과신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저렇게 무리한 이유가요. 딱 1시에 그 같이 탔던 사람이 교육이 있는데 밥 먹고 들어오다가 교육 늦을까 봐 그렇게 물을 했다는 아니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먼저 그냥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아니고 네. 예. 일단 술을 마신 건 아니라는데 경찰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마약 조사까지도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 항공사 입장에서도 조금 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예. 이게 업무 중에 만약에 피해를 입힌 거면 사용자 책임을 항공사도 져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도 선을 긋고 나서긴 했습니다. 네. 예. 경찰 조사는 경찰 조사대로 진행이 되겠지만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아무래도 맞습니다. 피해 택시기사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이라는 점인 것 예. 같습니다. 피해 택시기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의 글이 올라와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형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예. 이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엄벌해 주세요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만큼 너무 예측 못한 잘못 없는 사람이 무참하게 지금 다쳤기 때문인데요. 이 택시기사 지금 의식불명 상태고 온몸이 다 골절 상태라고 하는데 예. 이 형이 내 동생은 하루 열심히 일해서 하루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동생이다. 지금 두 자녀가 있고 또 어머니까지 계신데 어머니가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분별박살이 났다. 아이들도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 사건을 보는 온 국민의 마음이 착착합니다. 예.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당시 이제 그 차에서 내리는 곳이 붐비지 않았기에 그나마 그래도 작은 사고였지.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이 어딜 간다 해서 차에서 내리거나 그런 상상을 한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참 정말 안타깝고 지금 의식불명이라고 하시는데 꼭 회복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국내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게 태어난 초미수가가 1%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쁜 딸 알고 있나요?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발견하고 있어. 그렇지? 엄마가 안쓰럽게 사랑한다. 건강하게만 자라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 정말. 키가요 겨우 20cm를 겨우 요 넘는 정도입니다. 네. 이 정도. 한 뼘이 성인 한 뼘이 안 돼요. 네, 예. 그런 크기의 초미수가가 그렇게 건강하게 다행히 퇴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라면서요. 정말 1%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랑이가 태어났을 때 302g 정말 요만큼이잖아요. 예. 302g이 아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양수가 모여서 빠져나갔을 때는 295g까지 나갔다고 그때 합니다. 좀 위험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도 300g의 아이들은 정말 생존 확률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예. 1%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사랑이가 또 미숙아가 겪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런 질병들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긴장하고 이제 키우는 와중에서 이 사랑이가 굉장히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이겨낸 적도 많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300g의 아이가 3kg으로 건강하게 자란 예는 굉장히 좀 희귀할 정도로 특별하다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랑이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예. 사랑이를 포기하지 않았던 병원과 그리고 부모님의 맞습니다. 노력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최소와 같은 모든 장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기를 생존을 시키도록 노력을 했고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려운 심정이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네. 사랑이가요. 전 세계에서 26번째로 가장 작게 태어난 아이로 등재가 됐다면서요? 네, 미국에 이제 400g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등재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예. 26번째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예. 한국에서는 가장 작은 아이고요. 아까 가장 작은 장비를 써서 살렸다고 했잖아요. 가장 작은 바늘이 주사 바늘이
사랑이 태어났을 때 사랑이 팔보다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야 지금 저런 미숙아들 생존율이 그래도 한 28%까지 달한다고 해요. 의학기술이 정말 놀랍게 발생했죠. 발달했죠. 그렇군요. 네. 몸무게가 203g이면 보통 아이들이 요즘 어머니들 쉽게 나서 튼튼하게 기른다 해서 아이를 작게 해도 한 3kg 이상은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우량하다 그러면 4kg도 넘는데 10분의 1 크기로 태어난 겁니다. 10분의 1이죠. 예. 그리고 이 포기하지 말라는 듯 팔다리를 끊임없이 바둥대는 사랑이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숙아 초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포기하지 말라는 듯 팔다리 끊임없이 했다. 그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봤을 때 눈물이 핑 돌았었는데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엄마 품에 안겼다고 하네요. 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퇴원을 했으니까 자라서는 또 그 사랑을 남에게 주는 정말 이름대로 사랑 많이 주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42살의 어머니 이제 인공 수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이제 가졌을 텐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든 엄마들의 마음은 다 똑같겠죠.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작아도 포기할 수가 없죠. 포기할 수 없죠. 정말 더 포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이가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다 떨어져 나가는 마음, 요만한 아이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환하고 행복해서 괴로웠던 것만큼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엄마 아빠가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원래 저렇게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이 더 똑똑하게 공부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력 있는 사랑이가 더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너무 작게 태어나서 그 당시에는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혹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 169일 만에 건강하게 태어난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무럭무럭 잘 자르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